엄마가 죽었어. 이 지역의 비명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이던 김다정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겁니다. 의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설명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런 의학적 설명 따위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그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깨어났잖아. 괜찮다고 했잖아. 왜 날 두고 가? 61살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3년을 함께한 아내, 정년퇴직 후 대리운전하며 힘들어하던 자신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가 사라진 겁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깨어나.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 지역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며 고지식했던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혼주의였던 이 지역이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요. 이지환은 복도 구석에 처박혀 미친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체육학과 출신의 멋진 피지컬을 가진 30살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살아? 3년 사귄 여자한테 차이고 삶에 의욕 없을 때 엄마만 있었는데 엄마까지 가버리면 나는. 이지환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어머니의 시신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할 말 많았어. 박성재 오빠랑 사귀는 거 말씀드리고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 왜 이렇게 갑자기 가? 24살 패션 크리에이터, 예쁜 외모에 밝고 애교 많던 이수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산에 밝아서 손해보는 일 안 하던 이수빈이었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는 며느리의 죽음 앞에서 자책했습니다. 다정아, 내가 날 구하려고 차에 치였잖아. 내가 죽었어야 했어. 88살 늙은이가 58살 며느리보다 오래 사는 게 말이 돼? 조옥래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김장수가 조옥래를 붙잡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병원은 이상철 가족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다른 환자 가족들도 모두 그들의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다정이라는 58살 여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그 순간 모두가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철,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아내의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내려와. 이상철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정신적 충격으로 이상해진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24시간 내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밥이라도 드세요. 이 지역이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이상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나 네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이상철이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지역은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철은 아내의 영정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걸. 정년 퇴직하고 나서 대리운전하면서 너한테 짐만 됐지. 공무원 시험도 계속 떨어지고 무능한 남편이었지. 이상철의 고백을 들으며 이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책하고 있었다니. 33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후 아버지는 자존감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이지혁은 회사도 잘 되고 프로젝트 인수도 성공했는데 자신은 공무원 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으니까요.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너 없이 어떻게? 이상철은 영정을 안고 울었습니다. 61살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3년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사랑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지환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저러시다가 정말 이상해지시는 거 아니야?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마시고 쓰러지시는 거 아니야? 이지혁도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정말 심각해.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받아야 할 것 같아. 이수빈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 밥 좀 드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속상해 하실 거예요. 아빠가 이러시면 엄마가 편히 못 가요. 하지만 이상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나는 괜찮아. 엄마 곁에 있고 싶어?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이상철의 말에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있잖아요.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다 컸잖아. 나는 이제 쓸모없어. 엄마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 조문객들 중에는 지은호와 정순이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간 이식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이지혁의 어머니 부고 소식을 듣고 무리해서 왔습니다. 선배,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선배 혼자 아니에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혼주의였던 이지혁이었지만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정순이도 조문하며 이상철을 위로했습니다. 상주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순이도 남편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었기에 이상철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상주님, 힘드시겠지만 자식들 때문에라도 힘내셔야 해요. 한우진도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로 지은호 덕분에 간 이식받아 살았습니다. 한우진은 이지혁에게 조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은호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지혁은 한우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은호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박성재는 이수빈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었고 이수빈과는 비밀 연애 중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장례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널 지켜줄게. 이수빈은 박성재의 품에서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돌아가셨어. 나 아직 엄마한테 우리 사귀는 거 말도 못했어.
이제 영원히 말 못하게 됐어. 이수빈은 박성재의 가슴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릴 축복해 주실 거야. 하지만 박성재는 마음 한편으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절친인 이지혁의 여동생과 몰래 사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지혁이 가장 힘든 시기에 여동생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지혁이한테 이제 말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지혁이한테 우리 사귀는 거 말할게. 이제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아. 이수빈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오빠가 제일 힘들 때인데?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해. 지혁이가 나중에 알면 더 배신감 느낄 거야. 이수빈은 고민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잃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자신과 박성재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오빠, 그럼 장례식 끝나고 말해요.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니까.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도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와 함께 조문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에게 큰 위로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주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이었지만 이런 슬픈 자리에서는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장례식장을 둘러보며 박영나를 찾았습니다. 영나가 이지환을 만나러 올까봐 걱정이야. 영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애가 말을 들을까? 고성희는 불안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조금 쉬자. 너무 무리하지 마.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이수빈은 박성재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엄마 없는 삶이 너무 무서워. 박성재는 이수빈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는 절대 안 떠나. 내가 평생 내 곁에 있을게. 박영란은 고성희의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영란야, 거기 가지 마. 이지환 그놈 만나지 마. 하지만 박영란은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비켜요. 전 지환 씨를 만나러 갈 거예요. 고성희는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란야, 제발. 그놈은 운전기사잖아.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엄마 말 좀 들어. 박영란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오토바이로 지환 씨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뭘 하려고 해요? 고성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박영란은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전 지환 씨를 사랑해요. 엄마가 뭘 하든 제 마음은 안 변해요. 박영란은 집을 나서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조신하고 차분했던 박영란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머니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영나가 완전히 미쳤어. 이지환 그놈 때문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 오늘 당장 두 놈을 처리해. 박영란은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변장했지만 박영란의 우아한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영란은 생각했습니다. 지환 씨,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어머니를 잃었는데 제가 곁에 가서 위로해 드려야 해. 장례식장에 도착한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환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지환은 복도 구석에 혼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다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환 씨. 이지환은 박영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란님? 여기 어떻게? 박영란은 마스크를 벗고 이지환을 안았습니다. 지환 씨, 제가 왔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지환은 박영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란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박영란은 이지환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환 씨,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평생 지환 씨 곁에 있을게요. 이지환은 박영란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영란님, 고마워요. 영란님이 없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고성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고성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영라야, 미안해.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지환 같은 놈은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엄마가 확실하게 처리할게. 고성이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표물 위치 확인. 장례식장 나오면 즉시 실행해. 고성이는 냉혹하게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는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납치해서 영원히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영라와 이지환은 장례식장을 나와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에게 말했습니다. 영라님, 우리 도망가요. 이사장님이 계속 우릴 방해할 거예요. 멀리 가서 둘이 새로 시작해요. 박영란은 이지환의 제안에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환 씨. 우리 도망가요. 제가 지환 씨를 따라갈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그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요. 납치범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와 냉혹하게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고성이는 뒷거래를 하는 조직에 큰 돈을 주고 납치를 의뢰했습니다. 두 놈을 납치해서 흔적 없이 처리해줘. 절대 살려두면 안 돼. 상대방은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고성이는 망설임 없이 지불했습니다. 고성이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 박영란을 이지환으로부터 빼앗는 것, 그것만이 목표였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 교사죄, 납치 교사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라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야. 고성이는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하고 쌍둥이를 낳았지만 남편이 죽자 지은호를 버리고 한우진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박진석과 재혼해서 신분 상승했습니다.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고성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성이는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바로 딸 박영라였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라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성이의 손길 안에서만 살게 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했고 우아하고 조신한 아가씨로 키웠습니다. 그런 딸이 운전기사 따위와 사랑에 빠지다니 고성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지환 그놈, 영라를 꼬셔서 웹툰 그리게 하고 나한테 반항하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어. 고성이는 이지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고성이는 이지환이 박영라의 인생을 망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남편 박진석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진석은 고성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사람을 고용해서 고성이를 미행하게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수상한 남자들을 만나는 것을 목격했고 사진까지 찍어뒀습니다. 박진석은 사설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성희 씨가 뭘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내줘.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사설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성이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성이가 납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설탐정은 박진석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납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목표물은 따님과 이지환이라는 남자입니다. 박진석은 경악했습니다. 뭐, 납치? 성희 씨가 미쳤어? 사설탐정은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고성이가 조직과 통화하는 녹음 파일, 동거래 내역,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성희 씨가 감히 내 딸을 납치하려고? 박진석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박영란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사설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영란을 찾아서 보호해줘. 절대 납치당하면 안 돼.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김다정의 시신은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상철과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유골함을 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야? 나를 두고. 이상철의 울음소리는 가족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지혁은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그리고 은호랑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이지혁은 비혼주의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지환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영란님이랑 행복하게 살게. 엄마 걱정하지 마. 하늘에서 지켜봐줘. 이지환은 박영나와의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박영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 박성재 오빠랑 결혼할게. 엄마가 하늘에서 축복해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만나봤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이수빈은 박성재와의 사랑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는 며느리의 마지막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다정아, 미안해. 내가 날 구하려고. 내가 대신 가야 했는데. 김장수는 조옥래를 위로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그만 오세요. 김다정이가 편히 쉬실 수 있게 해주세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텅 빈 집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방에 들어가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옷 냄새를 맡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이지혁은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적 충격으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해.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지혁은 아버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이지혁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정보아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씨? 이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혁씨, 오랜만이에요. 정보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아를 떠올렸습니다. 하늘건설의 외동딸,
아버지가 경영권을 여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지혁과 계약 결혼을 하기로 했던 여자. 하지만 결혼식 당일 정보아는 첫사랑을 만나러 호주로 도망갔습니다. 이지혁은 그때를 떠올리며 화가 났습니다. 결혼식장에 혼자 남겨졌던 굴욕 하객들 앞에서 망신당했던 기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보아 씨, 왜 전화했어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보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혁 씨, 한국에 돌아왔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아 씨, 우리 할 얘기 없어요. 이제 그만. 하지만 정보아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혁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급해요. 이지혁은 고민했습니다. 정보아를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보아가 왜 갑자기 돌아왔을까? 첫사랑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걸까? 이지혁은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하지만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다음 날 이지혁은 조용한 카페에서 정보아를 만났습니다. 정보아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지혁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보아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지혁 씨, 정말 죄송해요. 결혼식 날 도망간 거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이지혁은 정보아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아 씨, 이제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돌아왔어요? 첫사랑과는 잘 됐어요? 정보아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사랑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절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이지혁은 정보아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정보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호주에서 3년 동안 그 사람 찾아다녔어요. 근데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이지혁은 정보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 돌아왔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정보아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지혁 씨, 저 아버지 돌아가야 해요. 회사 경영권 문제로요. 근데 아버지가 여전히 저한테 결혼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안 준다고 하세요. 이지혁은 정보아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보아 씨, 설마 또 계약 결혼하자고요? 정보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원했습니다. 지혁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요. 진짜 결혼할게요. 지혁 씨만 믿을 수 있어요. 이지혁은 정보아의 제안에 황당했습니다. 자신을 결혼식장에 혼자 남겨두고 도망갔던 여자가 이제 와서 다시 계약 결혼을 하자고 하다니. 보아 씨, 미안하지만 전 안 돼요. 제게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혁 씨,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지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곁에서 지켜준 사람이에요. 정보아는 이지혁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혁 씨,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제가 놓친 거네요. 이지혁은 정보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아 씨,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계약 결혼은 답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찾으세요. 하지만 정보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혁 씨, 제발이요. 제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3개월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사촌에게 넘긴다고 했어요. 하늘건설은 제 인생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아 씨, 정말 미안하지만 안 돼요. 저는 은호와 함께 할 거예요. 정보아는 은호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지은호.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정보아는 이지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박영나와 이지화는 버스 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영나님, 드디어 우리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지화는 설레었습니다. 박영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환 씨. 우리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도 아무도 우릴 방해 못하게. 하지만 그 순간 검은 승합차가 두 사람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문이 벌컥 열리고 복면을 쓴 남자 4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저 둘이다. 빨리 잡아. 남자들은 박영나와 이지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들. 이지환은 체육학과 출신답게 저항했지만 남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나님, 도망가요. 이지환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은 박영나의 입을 막고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영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영나님, 이 새끼들 나. 하지만 남자 하나가 이지환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퍽! 이지환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환 씨, 박영란은 울부짖었지만 남자들은 두 사람을 승합차에 강제로 실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져서 아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승합차는 빠르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은 차 안에서 손과 발이 묶였고 눈 가리개까지 씌워졌습니다. 박영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시킨 거야? 엄마가 정말 우릴 죽이려고? 박영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사주한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박영나와 이지환은 몰랐습니다. 박진석이 사설 탐정을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진석은 사설 탐정으로부터 납치 발생이라는 보고를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 딸이 납치당했어. 빨리 추적해.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CCTV를 통해 검은 승합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도 사설 탐정과 함께 직접 추격에 나섰습니다. 영나를 꼭 구해야 해. 절대 다치면 안 돼. 박진석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성이는 집에서 납치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두 놈을 확실하게 처리해. 고성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애 씨 납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고성이는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진석이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성희 씨, 당신이 영나를 납치하라고 지시한 거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확보했어. 고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석 씨, 당신이.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와는 더 이상 함께 못 살겠소. 이혼하겠소. 과연 박영나와 이지환은 무사히 구출될까요? 고성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보아의 등장은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모든 비밀이 폭발하고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미쳤다 싶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박영나 이지환 구출될까? 고성이 감옥행? 정보아 vs 지은호 대결? 댓글로 예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작진의 힘. 다음 화 놓치면 후회합니다.